국민 라디오 더 해봐요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노동과 세계 진행을 맡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입니다. 민주노총과 국민라디오가 함께 만드는 노동과 세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 해봐요 함께해요 우리 7월 19일 토요일 노동과 세계 15번째 방송입니다. 우리 방송 시그널 유심히 들어보셨나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하자, 더 해보자 이런 내용인데요. 세월호 참사 95일째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 끔찍한 참사를 겪고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사 100일을 며칠 앞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미 4시간을 걸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 그러니까 희생된 친구의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다른 언론은 위기관리 빵점, 사후수습 빵점의 이 빵점 정권 시대에 일어난 고등학생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우선 KBS와 SBS, 각각 기사 후미에 한 줄 넣어주는 정도. 침몰하는 배에서 극한의 공포를 겪어야 했던 단원고 생존학생 30여 명도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며 국회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생존학생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안산에서 국회까지 오늘 오후부터 도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YTN과 JTBC 정도가 별도의 한 꼭지 기사로 만들어 보도. 세월호 참사로 친구들을 잃은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이 1박 2일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서럽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학교에서 출발해 희생자 학부모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산 시민들도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아이들에게 어쨌든 자기들만 살아 돌아왔다, 이런 친구들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 더 덜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친구와 선생님을 잃은 안산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이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1박 2일의 고된 일정인데요. 목적지는 국회입니다. 친구들이 왜 억울한 희생을 당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택한 행진이기도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지금 현장에서 동행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현재 4시간째 걷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뚜벅뚜벅 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생존 학생들의 목소리에 내일 국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은 MBC. 세월호 관련 소식이라고는 오로지 이거 하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단원고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의 형제자매 가운데 고3 학생에 대해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뉴스K. 노종면 앵커의 클로징 멘트. 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자 일부에서 보상을 바라고 저런다고 수군댑니다. 문제는 유가족들을 욕보이는 악의성입니다. 행여 보상 문제로 오해를 살까봐 보상 규정을 빼달라고 요구해온 유가족들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대학 특례 입학에 관한 법안도 여야가 자기들끼리 1%다, 3%다 논란을 벌이다가 1%로 결정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도 보상이든 뭐든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은 다 빼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부터 만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외곽에서는 보상이 지나치다며 유가족들은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을 문제 삼아서 특별법을 반대합니다. 국회 안에서는 여당이 진상규명의 방식이 전례가 없다느니
초법적이라느니 갖은 핑계로 유가족 요구를 거부합니다. 미리 조율하지는 않았겠지만 기막힌 역할 분담이라 할 만합니다. 민주노총 신석호 연대사업국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에서 연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10일까지 유가족분들과 함께 천만인 서명을 같이 했었던 연대사업국장이고 신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신석호 국장님 민주노총 사무총국에서는 나름 젊은 피예요, 그죠? 네. 나이가 젊은 피가 아니고 왜 나름 젊은 피냐 하면 작년까지는 젊은 피였는데 올해 진짜 젊은 피들이 많이 수혈이 됐죠, 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40대 이상인 분들이 나름 혹은 유사 젊은 피. 네, 맞습니다. 이 얘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왜 유사 젊은 피, 나름 젊은 피냐 하면 꿋꿋하게 지금도 투지폰을 쓰고 계시다는 방송 중에는 투지폰이라도 꺼주시길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탄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카톡이 안 된다고. 천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본인은 합니다. 네,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라통이 터집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전 세계에 방송되는 국민 TV 노동과 세계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결심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광화문 농성장 있다 오신 거죠? 네, 광화문 농성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있어서 일정이 대부분 일정들은 농성장에서 유족분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연대사업국장이다 보니까 연대사업이 주로 또 그런 일이죠. 어때요? 그 17일 기자회견 하면서 동영상 네. 새롭게 공개된 동영상 참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끝까지 못 보겠던데. 저는 그 유가족분들하고 순회하는 과정에서 그 어제 공개된 3개의 동영상 중에서 2개는 봤었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속에서 보이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많이 좀 슬퍼하셨고요. 어제도 그 정창곤 어머니가 동영상 보시다 실신하셔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었고요. 어저께 그 쓰러지시고 나서 2분이 쓰러지셨는데 한 분이 이제 단식하시고 계셨던 분이 쓰러졌고 한 분은 이제 정창곤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그 구급차를 불렀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뭔가 이제 행동을 할 때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경찰이나 정부 당국이 이제 그런 일에는 되게 이제 소방서들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 거에 대해서 유족분들이 많이 좀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구급차가 오는데 10분이 걸린다면 참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비슷한 시간에 2학년 7반 이민우 학생 아버님 이종철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거 잠깐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7월 2일부터 1000만 서명 받기 위해서 전국 순회하셨고, 오늘 이 녹음하고 있는 7월 17일 현재 4일째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10분. 여기 광화문에서 5분 계시는데 단식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만 이 단식하는 분들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이종철 선생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고생이랄 것도 없고요. 죽은 애기들 생각하자면 이건 고생도 아니죠. 그 깊은 바닷속에서 그 고통을 느껴가면서 죽은 애들을 생각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 또 가족들 얘기 하자면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얘기는 좀 빼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왜 중요한지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법이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저희가 내세운 게 일단은 진실 규명,
그래야지 뭐 애가 왜 죽었는지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요.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가 그냥 수학여행 갔다가 그냥 죽어버렸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당연히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뭐 책임자 처벌 그거는 뭐 어차피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저희 애기들은 이미 갔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겠길래 조금이라도 좀 바뀌어갖고 안전한 나라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이상은 이런 고통을 아이들한테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단식 농성도 하고 나와서 그냥 농성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식 듣고 제일 먼저 아마 팽목항으로 달려가셨을 테고, 네, 예. 거기서부터 계속 계셨을 테고, 근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100일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근데 도대체 사고가 어떻게 된 건지조차 예.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그러죠. 이것이 뭐 유가족들은 물론 일련이와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이 갑갑할 따름인 것 같아요. 예, 예. 천만 서명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게 제가 정확히 지금 날짜는 모르는데, 예, 날짜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서명은 그 4월 달부터 일단은 시작은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월 달부터 거의 다 조를 짜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무리 질 때 이제 버스 투어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국민들 반응이 저희가 딱 나가면은 시민단체나 뭐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서명받다 보면은 저희가 나간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적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국민들도 저희가 나와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막 그러다니까, 사실상 뭐 그 서명운동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지친 상태에서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너무들 힘들어 하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왜 죽었는지 그거 하나로 그냥 그것 때문에 버티면서 여자껏 다니고 있는 거죠. 네, 2달 가까이 해서 350만 네, 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전달을 했는데, 예. 전달할 때 같이 가셨었나요? 아니면? 예, 같이 갔습니다. 어디 국회의장한테 전달한 건가요? 아, 저는 안에 안 들어가고. 예, 예. 국회까지? 예, 예. 그 정도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날짜가 사실은 오늘이 17일이죠? 예, 예. 하루 넘어갔어요. 예, 이제 오늘 지금 17일 오전인데, 예. 저희들 민주노총에서도 뭐 정치권이나 야당 쪽에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족들이 원하는 만큼 속 시원하게 당장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제가 안타깝습니다. 네. 예.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밝혀질 때까지는 저희 유가족들은 뭐 어차피 죽을 각오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뭐 애새끼 보내놓고 나서 뭐 부모가 뭐 그 정도조차도 못 해준다면은 그건 부모도 아니니까 지금 뭐 유가족 마음은 다 한결 같을 겁니다. 밝혀질 때까지 지금 뭐 생업도 다 포기해가면서까지 지금 다 나와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그러는 입장이니까요.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2학년 단원고 친구들이 네. 또 1박 2일 걸어가지고 국회까지 오고 이랬잖아요. 네, 예. 이쯤 되면 자우장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참 미치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왜 충돌이 생기는지도 모르겠고, 야, 아무튼 이번 사고가 아니지. 이건 학살이었으니까. 이런 일이 그냥 뭐 옆에서 지켜만 보기만 하면은 다음에는 또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번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저희가 뭐 죽어서 못 풀지 않는 이상엔 살아서는 꼭 풀으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들이 참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리고
뭘 어떻게 해야 도와드릴 수 있을지가 참 말 꺼내기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렇긴 한데 더 속상한 게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아니죠. 4월인가요? 5월인가 KBS 항의 방문하고 이럴 때 보면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경비들을 막아놓고 청와대 근처까지 갔으면 그 몇 분, 뭐 수십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몇 분이라도 오히려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합시다.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그죠.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아휴 집 앞까지 찾아갔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가정으로 따지면 제일 큰 어르신이잖아요. 자기 새끼들이 찾아왔는데 나와서 내다보지도 않는 게 그게 무슨 한 국가의 원수입니까? 이게. 그것도 뭐 본인이 못 나오면은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이라도 내보내갖고 해야지. 저희 보러 언제 시간 되니까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면담 시간 잡고 이거 뭔 놈의 정부가 국회를 위에서 있는 정부가 같아 이 나라가. 그러니까요. KBS 언론기관이 그렇고 청와대가 그렇고 지금 국회도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할 거라고 그렇게 경비 경찰들 동원해가지고 막고 소란을 피우고 말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유족들만큼이야 하겠습니까만 요 특별 법안에 대해서도 잠깐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속상한 게 이제 그거거든요. 쟁점 지금 우리 유족분들 가족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핵심일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 주 내내 모든 언론에서 보상 뭐 특례 입학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들끼리 탁상 공론 하다가 돈이나 몇 번 지어줄 테니까 떨어져라. 근데 이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반대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참여하면 감식분이 더 해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수사를 하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뭐 기소 뭐 검찰이 하는 거지 뭐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참여만 하겠다는데도 그것도 안 들어주고 무조건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가려고 그러고 또 이거 어영부영 또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보면 매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국정조사나 제가 법원에 계속 다녀봐도 그냥 토론회입니다. 그냥 토론회. 이거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지 뭐 저희가 유가족 쪽에서 뭐 한마디만 하면 상습범이라느니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파행시켰어요. 심재철 위원장이. 심재철. 조원진이는 저희 비유를 조류독감의 닭의 비유를 하지란다. 그거는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그리고 뭐 그 123 정장 같은 경우에도 11시 반에 알았대요. 그 사람들이 선원이라는 걸. 재판 과정에서? 예.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저희가 봐도 딱 그 사람들은 일반인 복장이 아니고 선원 복장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천만이 서명 받아가지고 그냥 법을 통과시키든가 그러려고 지금 그 힘든데도 유가족들이 지금 현장에 나와서 뛰어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답답한 건 어저께 우리 애기들 올라왔는데 또 눈물 날라. 그 안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걔들도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데 애기들도 그런 선택을 하는데 배울 만치 배우고 나이 먹었다는 그 국회에 계신 분이나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왜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다 새끼가 있는데 나 같은 부모의 입장이라면은 밝히고 싶고 다 보다듬어 주고 싶고 그럴 건데 그 국회에 와서 그 애기들이 와서 문전박대를 당해도 이건 뭐 이 나라 국민이 아니죠.
인터뷰하기 전에 가족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국회에서의 과정이 좀 불투명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농성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가족 대책위 이 차원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뭐 가족 대책위에서는 아직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진상규명이나 이런 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뭐 끝까지 갈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뭐 대책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네, 오늘 상황, 뭐 국회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민주노총도 어떻게든 뭐라도 좀 도와드린다는 것도 좀 주제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민주노총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혹은 우리 조합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처음에는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막 도와준다고 막 다른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러 단체에서 그런 도와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실종자 애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구조 때문에 이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등질 수는 없고 지금 맞습니다. 구조 작업을 하는 게 정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딱 중립에서 딱 있었고 뭐 어디를 가더라도 불법적으로 뭐 점거해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지금도 그래서 거의 뭐 침묵 시위하다시피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노총 이번에 버스 투어하면서 이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희가 서명운동 다니면서도 그러고 이번에 또 버스 투어 가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현장에서 말 그대로 뭐 노동자들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더 이상의 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없고 알아서들 너무 잘해 주시니까 저희는 늘 감사할 뿐이죠.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꺼낸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쭉 하셨습니다만 정치권 그리고 언론 그 다음에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권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 빨리 조속히 처리해가지고 확실한 뭐 진짜 진상 규명해주고 책임자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국민들은 여태껏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뭐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뿐이 없습니다. 민주노총도 끝까지 가주신다니까 믿고 저희는 같이 할 수밖에 없죠. 뭐. 저희는 힘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셔서 사실 인터뷰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노총이 그늘 혹은 그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댈 수 있는 벽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희들 뭐든지 할 테니까 언제든지 좀 이러저러 요구하시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진짜로 뭐 큰 울타리가 돼주셨고 지붕이 돼주셔서 저희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저희와 함께 진짜 끝까지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철 선생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사실 이 유가족 부모님들하고 깊은 얘기를 이어나가기가 사실 좀 저로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예. 10일 넘게 유가족들하고 같이 계셨었는데 어떠세요, 가족분들? 근데 이제 저희도 그 이제 민노총 차원에서 이번 이제 전국 순회 결합을 하면서 이게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눴고요. 저희 사무총국에서는 6명이 이제 동서로 해서 결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출발을 오전 5시에 그 안산 합동부장소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유족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되게 많이 좀 먹먹했었습니다. 먹먹했었는데 뭐 서부 쪽으로 가셨던 분 말씀을 들어보면 5시에 출발했는데 12시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유가족분들이 먼저 좀 말을 걸어주셨고 그 쭉 같이 이제 지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만나면 좀 편하게 대해주시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천국에 계신 많은 동지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서 유가족분들을 직접 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이제 먹먹함, 두려움, 미안함, 죄송함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쭉 다니면서 봤을 때는 유족분들을 직접 뵙고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100일이 가까워지만 진상은커녕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고 네. 또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참 무슨 얘기를 먼저 건네기가 저로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좀 힘들고 한 그렇. 그리고 워낙 또 4월 16일 참사 이후에 지금까지 이 자식을 잃은 슬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서 그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피로도도 상당하시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14일부터 단식에도 들어가셨잖아요. 15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인 한계도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의 위로, 위안들을 이렇게 치유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좀 건강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좀 걱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어제 국회에서도 구급차 실려 가신 분이 있었었고 광화문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 한 10일 동안 있었던 일들 한번 짚어볼까 해요. 그 7월 2일부터 전국 순회 했었고요. 그 뭐 짤막하게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요 과정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단식에 들어가게 된 배경, 국회 상황 이런 것 좀 얘기해 보죠. 그 이민우 아버님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명이 진행됐던 건 사실 4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 같고요. 그 유가족 분들이 처음 그 이제 서명 운동을 제안을 하시고 각 단체를 다니면서 간담회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 세 분이 오셔서 민주노총은 5월 28일 날 저희 이제 중집 성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 간담회는 제가 봤을 땐 가장 지금까지 많은 간담회를 해봤는데 가장 슬펐던 간담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간담회를 이제 간담회 이후에 서명운동을 저희 이제 민주노총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게 아마 거리에서 서명을 하더라도 유족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과 유족분들이 없을 때의 차이가 너무 좀 컸던 것 같고요. 이제 전국적으로도 많이 유족분들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이 이 순회 7월 1일부터 있었던 순회 간담회 전에도 요청하는 지역에는 계속 가셔서 유족들이 직접 맞아요. 가서 간담회를 진행하셨고요. 이게 이제 7월 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일정이 있다 보니까 7월 2일부터 12일까지 그것들을 마무리하는 전국 순회 계획들을 가지시고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서명이 그 350만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7월 15일 날 서명 용지를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인데요. 이 가족 대책이 주최로 한 첫 촛불 집회가 청계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대책위 차원에서 진행했었는데 이날은 가족대책위에서 직접 사회도 보시고 진행도 하셨던 가족대책위 촛불이 있었고 7월 12일부터 이 특별법 관련된 이제 특별법이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내에서 그 이번 회기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었던 건데 이 특별법
관련된 논의 과정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한 100여 분 정도가 국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7월 10일부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유가족들을 새에 비유하거나 이런 망발, 그리고 심재철 같은 경우는 유족들을 쫓아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여기에 이제 분노하신 유족분들이 7월 14일부터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식은 국회에서 10분이 들어가셨고, 광화문에서 5분이 들어가 계신 상황이고, 오늘 그 7월 18일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그 7월 18일 날 11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무기한 동조 단식을 각 사회 각계각층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7월 18일 이후에 이제 단식도 확장돼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단원고 학생들이 1박 2일 걸어서 그죠? 국회에 와서 편지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도. 그 7월 15일 날 생존자 학생들이 1박 2일로 도보행진 안산 단원고부터 국회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이 생존자 학생들 같은 경우도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 많이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 유가족분들에 대한 힘을 드리기 위한 이 목적으로 해서 1박 2일 도보행진을 했는데, 실제 진행한 걸 보면 오히려 이제 이 하셨던 그 1박 2일 동안 도보행진을 했었던 학생들이 치유받는 과정이었었다라는 그런 지점도 있을 거예요. 평가가 많다고 하고요. 이거 이제 유족분들하고 쭉 다니면서도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트라우마 치료라고 해서 이제 의사나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좀 이후에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4월 11일, 16일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서 공감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통, 공감, 신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첫 출발이 공감일 텐데, 이 공감력이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공감하는 것 중에 가장 1차적인 것들이 아픔에 대한 공감인데, 이 정권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아픔을 공감하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디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든 생존 학생들이든 그 아픔을 같이 하는 것들을 실제로 겪으면서 그것이 치유 과정이 되고 하는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죠. 이제 순회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치유도 치유지만 이제 저 스스로도 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하고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치유받고 제가 살아왔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 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유족분들한테 들은 것 중에 이제 황당한 이제 말씀이 공감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유족들, 이 사고가 발생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했던 공무원들의 모습들은 이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그 팽목항에 계셨던 유족분들이 정원 총리가 내려왔었잖아요. 정원 총리가 내려와서 전화번호를 받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쭉 드렸답니다. 근데 이게 한 2-3시간을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보좌관이랑 통화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어렵게 통화가 됐고요. 유족분들이 그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논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날짜가 이제 금요일이었던 거죠. 퇴근 시간 무렵. 익히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할 거냐. 토요일 날 내일 할 거냐.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요일 날 할 거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럼 도대체 우리 요구를 언제 논의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월요일 날 출근하면 논의하겠다. 이제 말씀하셨던 공감 능력이라는 게 이게 이제 누구를 향하느냐의 문제도 저는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국민들 편에 서서 있었다면 전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후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나중에 지난 우리 100일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얼마나 공감력을 획득했는지, 혹은 퇴보하고 있는지 얘기를 더 해볼 텐데,
예컨대 이런 그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지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옷 갈아입고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사고 첫날 혹은 그 다음 날 실제로는 그 다음 날 팽목항에 방문하긴 했어요. 그때로서는 이제 그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이겠죠. 그 부모들, 가족들.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손잡고 거기서 눈물이라도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 흘렸다 하면 뭐 공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이 전국 장악력은 확보해졌을 겁니다, 아마.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도 그러지 못한다고 봐요. 그게 저도 되게 많은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이제 초반에 5월 28일 날 유가족 3분이 민요총을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중집 성원들과 했는데 사실 민요총 중집 성원들은 각 단위 대표분들이잖아요. 금속 뭐 각 연맹의 대표자분들 혹은 지역 본부의 대표자분들이신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으셨던 분들이시고 감옥에도 대부분 다녀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열사들을 보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랑 이런 분들 한 40여 명과 유가족 3명이 한 20분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울었어요. 별 말도 없었고 그 유가족 분들이 진짜 별 말도 없이 이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서명의 민요총 좀 나서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 울었는데 그 유가족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가시고 나서 이제 신승철 위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당일 다음 날 팽목항도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합동분향소도 갔고 진도체육관도 다 방문해서 수없이 많은 수많은 유족분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눈물을 하나도 안 흘렸는지 이게 참 사람이냐라는 그러다가 이제 눈물을 흘린 게 이제 그 기자회견 때 쭉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제가 보기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감이 전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감력이 우리 사회의 성숙도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생존 학생들 행진 얘기도 해봤는데 이 과정에서도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느끼는 자기 치유 과정 또 그거를 통해서 함께 공감하게 되는 시민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책위가 있고 이 대책위에서도 물론 이제 보도자료 이런 걸 배포하고 합니다만 이 학생들 행진 준비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뭐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연락망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보도자료 배포를 해드렸죠. 전달만 해드린 건데 저희들은 거기에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전히 언론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렇게 표현돼 있더라고요. 그 촬영 얼굴이 직접 나오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그 원하지 않는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실제로 취재할 수 있었던 곳은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JTBC, 한겨레. 물론 우리 뭐 국민TV나 이런 데는 뭐 취재 여력이 없었다고 그러긴 해요. 그 많은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불신받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유족분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 팽목항에 있었고 진도체육관에 있었던 기자들을 사진기도 뺐고 심지어 이제 폭행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셨을까? 굉장히 이제 이게 유가족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참사가 벌어지고 3일째까지는 정부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팽목항에 있지 않았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엄청난 물량을 투입을 해서 마치 구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참 언론이라는 게 참 되게 소중하다는 게 언론의 역할, 제 역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네, 우리 방송에도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자기 반성적인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특별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리 시한을 이미 넘겨버렸고 임시국회가 소집되겠죠, 그죠? 예, 임시국회 8월 중에
소집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지금 벌써 단식한 지 18일 기준 5일째잖아요. 예, 5일째입니다. 많이 힘들어하시고요. 처음 단식하시는 분들이라 특히나 더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단식을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분은 없잖아요. 운동 삼아 하면 그래도 네. 민요총은 좀 단식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니 사실은 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투쟁의 방법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네. 노동운동, 노동조합에서 하긴 하죠. 네. 그러나 그것이 그 장난 아니거든요. 네. 자, 어쨌든 나 특별법 얘기하다 딴 얘기 했는데 요 쟁점들 저는 이거 의혹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주 뭐 대놓고 얘기를 하면 뭐 진보 보수 이런 문제 전혀 아닙니다. 일단 예컨대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민변 같은 데서 법안을 냈다면 혹시나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이 대한변협에서 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법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그 아까 이민우 학생 아버님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돈 때문에 그런다. 이런 것들이 SNS는 이미 퍼지고 있었고 또 이번 주는 거의 모든 언론이 도배를 해버렸어요. 이 뭐 보상금이 어떻다, 특례 입학이 어떻다 이런 이른바 프레임을 그렇게 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당한 의혹이 있다, 배후가 있는 거 아닌가, 물타기하기 위한 이런 좀 의심을 하는데 어쨌든 쟁점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특별법에 대한 쟁점은 한 가지인 것 같고요. 일단 핵심적으로 지금 이제 여야 간의 논의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고 아까 이제 대한변협안 말씀을 하셨는데 이 특별법 관련된 법안을 준비했었던 단위는 대한변협, 민변, 그다음에 이제 대책위 차원에서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대한변협안이 가장 강경했었던 안이라고 하고요. 이 대한변협안을 실제적으로 만들었던 분은 그 서해페리오 사건,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서해페리오 사건 때 그 사건을 지휘했던 주임 검사가 이 지금 이제 변호사로 어제 이제 한겨레 인터뷰 실리셨던데 만들으셨던 거고요. 이분이 만들어졌던 거는 서해페리오 사건, 그러니까 20년 전의 사건과 지금 벌어진 세월호 참사가 너무나 유사했고 그 사고가 발생됐던 것 그리고 이후 처리 과정 여기서 이제 진상이 규명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적어도 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 특별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라는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난주 토요일 날 12일 날 이제 가족 대책에서 주최했었던 그 촛불 집회 때 이제 그 박준희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했던 것들도 유족분들한테는 무엇보다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쭉 해서 되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유족분들은 전혀 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예 안중에도 없으시고 제가 이제 그 한 10일 정도 유족분들이랑 같이 다니시면서 유족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좀 한탄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 생대 같은 아이들이 한순간에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는 그래야만이 뭔가 이제 좀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런 사건들은 반복되고 묻혀지고 이게 이제 흐지부지 돼서 사람들 사이에 잊혀지게 되면 이 유족분들과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자신의 문제가 돼버리는 그 자기를 한탄하게 되고 내가 왜 급여를 탔을지 내가 왜 돈을 못 벌어서 안산 단원고에 애들을 보냈지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극까지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 특별법은 어쨌거나 핵심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갖춰져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유족분들의 유일한 요구이십니다. 이게 수사권, 기소권 문제가 권력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우리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관 조사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초기 대처뿐입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전 과정이 엉망진창인데
이례적인 전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대처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단 말이죠. 이 사건 보십시오. 전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서해펠이. 그다음에 며칠 전에 해병대 캠프 1년인가 그렇잖아요. 목요일이었습니다. 네, 목요일이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이 밝혀졌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수사권이란 기소권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한 번 더 저는 의혹이 아니라 좀 밝혀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SNS 뭐 카카오 투지폰이라 잘 모르시나?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데, 대단히 조직적으로 퍼날라집니다. 액수가 얼마고, 뭐 이거를 노리고 있다는 둥, 또 우리가 잘 아는 일베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이게 한 일주일째. 그래서, 이거 대단히 조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네, 뭐 사실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 참사 초기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보험금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도 아예 사건 초반부터 나왔던 거고요. 실제 다녀보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일부 분들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부터 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서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 17일 2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하고, 새로운 동영상 공개하고 이랬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버이연합이라는 이들이 하다 이제 맞불 집회 이런 걸 많이 하더니 이제 맞불 기자회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SNS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성숙도 공감력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픔에 대해서 함께 느끼지 못하는 이거 참 점점 퇴보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이 자기 손자들이 관련됐다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뭐 4월 16일 이후는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4월 16일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지만 이제 이 350만이 서명을 해주셨다는 건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대구에서는 한 분이 한 8,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갖고 온 사례도 있는데 지난주에 그 얘기 했어요, 우리. 공감력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이 참사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많은 분들은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분들의 공감 능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이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게 참 웃긴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서 단식을 시작한 게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천막을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광화문 가보시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그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천막을 쳐야 되는데 천막 치는 경찰이 막았고 여전히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서로 떠넘기기를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경찰들도 반복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스티로폴 한 장 들어가는 것도 경찰이 막는. 그래서 유가족들이 가서 항의해야지만이 스티로폴이 들어가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은 여전히 계속 바뀌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 칭찬을 이런 대목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7일 현장 방문하고 그 구급차 실려가는 우리 가족들 직접 보고 나서는 텐트도 치고 두동 쳐놓고 그리고 오늘 더 확대해서 의료진도 긴급 의료진도 배치하고 적어도 말입니다. 예컨대 사회적 갈등이라 칩시다. 그럼 갈등을 물론 뭐 이 경우는 굉장히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주장의 차이가 있고 갈등이 극단화됐을 때 그 갈등을 여하히 좁혀내는가, 또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것이 뭐 행정 능력일 수도 있고 정치력일 수도 있는데 이 차이라는 겁니다. 스티로폴 하나 들여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말단 경찰이 뭘 알겠습니까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와서 보고 적어도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인명의 문제,
인륜의 문제는 이게 아니다. 생명의 해서 문제. 생명의 문제니까 생명의 문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 적어도 서울시장으로서 저는 뭐 잘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잊지 말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개콘 닥치고가 아주 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어쨌든 희화화하는 과정에서 그 하루인가 1시간인가 뭐 금방금방 잊어버린다 네. 뭐 이런 건데 교장 선생님이 계속 우리가 100일 95일째 그리고 100일 며칠 앞두고 이 100일 동안의 과정을 한번 거칠게라도 한번 살펴보고 저 역시 잊게 됩니다. 저 한 달 전에 뭐 했었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떠했는지, 여론과 언론은 어떠했는지, 또 가족들, 또 우리 사회, 또 그중에 포함되는 민주노총 뭘 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4월 16일 사고가 발생하고요. 8시간 만에 대통령,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TV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어제 어떤 유명한 분은 이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동판에 새겨서 널리 후세에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구명조끼를 입었을 텐데 왜 발견을 못하고 있죠? 이 얘기를 대통령의 제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상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판에 새겨서 이 발언이야말로 동판에 새겨서 널리 알리자. 우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픈 얘기죠. 진짜 웃기고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짚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 팽목항에 가죠. 그리고 우리도 뭐 몇 차례 얘기를 했듯이 저도 아까 얘기했던 중앙집행 5월 28일 중앙집행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뵀었죠. 그 유족분들을. 근데 정말 고개 무슨 뭘 물어보기는커녕요. 첫 번째 눈을 못 마주치고 고개 바로 숙이고 그냥 울게 그분들이 특별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거의 말씀 안 하셨죠. 네, 이게 사람의 기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김문수 씨 사회 보고 뭐 남경필 씨 뭐 대통령 오셨습니다 이러고 공무원들 줄줄이 서가지고 박수 치고 있고 이게 그 이 나라의 정치인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 유족분들은 되게 절박하셨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대통령에게 직접 그 이제 경향신문 사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대통령에게 무릎 꿇는 나라라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다라는 3일까지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이면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은 좀 다른 일이지만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건 대통령 중심으로 보도가 됐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진실에 대해서도 많이 좀 더 모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하죠. 사표를 낸 거잖아요.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총리라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4월 한 달 동안 뭐 반달이 되겠죠. 반달. 언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게 딱 이거 아닙니까? 전원 구조 오고. 이거 이미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법에서도 반드시 밝혀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일 텐데 그 MBC 노조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만 목표 MBC 가장 가까이 지역 기자들이 있으니까 이거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수차례 보고를 했는데도 MBC 전국부에서는 무시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우리 사회 성숙도가 이렇게 뭐 갑작스러운 사고니까 그렇다 칩시다. 여기서 그 아주 그야말로 기레기스러운 일들이 마구 벌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험금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나. 구조된 학생들한테 인터뷰에서 JTBC입니다. 그렇죠. JTBC가 그러니까 근데 그 기자들이 이렇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 금방 구조된 학생들한테 친구 죽은 거 아니 이런. 물론 그날 그 손석희 앵커는 바로 사과했습니다. 뭐 이런 어쨌든 그 그러니까 이건 뭐 준비돼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를 수습이랄까 대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 준비 정도
그 뭐 속보 얘기는 예,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보니까 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9시 19분에 YTN에서 첫 속보가 났던 것 같습니다. 500명 정도가 탄 엑스선이 침몰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전원은 구조됐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중지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무슨 회의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배가 침몰해? 학생들이 타고 있네? 그랬는데 걱정을 했지만 전원 구조됐다는 것 때문에 되게 안심을 했었던 저희 이제 사무총국 내에서도 그랬던 건데 그 전원 구조 속보가 처음에 나온 게 11시 1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11시 1분에 전원 구조 속보가 나와서 다들 안심하고 있다가 오후쯤 들어가면서 이제 상황이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원 구조 속보 어디서 나왔는지. 네, 그 기간 동안에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노총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4월 부분만 한번 살펴보죠. 네, 4월 달에 일단 그 4월 16일 참사 이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우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유가족분들이 뭐 살려달라 요청 혹은 뭐 유가족분들 말씀으로는 대책위도 이제 유가족들이 먼저 요청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려 허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그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진도체육관에서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진도체육관에서 진도대교까지 걸어가시다가 밤새 걸어가시다가 이제 결국 막혔는데 이게 이제 직접 가보니까 이게 거리가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차로도 한 20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가셨고요. 비도 왔어요, 그날. 네, 비도 오고. 그래서 유족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냥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직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이 나라를 최고 국정 책임자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고 하셨지만 막혔고 그 이후에 이제 4월 20일부터 바로 이제 세왕기한 촛불이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서는 분향소가 23일 날 설치가 됐었고요. 안산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도 뭐 논란이 있지만 이제 뭐 정부 기금으로 하냐 누구 기금으로 하냐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분향소가 좀 설치되는 시점이 이제 4월 23일 정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부터 청계천에서 이제 촛불이 있었고요. 침묵행진에서 4월 30일까지 4월 30일부터 해서 이런 침묵행진도 있었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여기에도 이제 그 진도대교에서 유족분들을 막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탄압했었던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그때 4월 18일, 19일에서 좀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지만 이제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준비하는 시국대였는데 4월 16일 참사 이후에 집회는 좀 급하게 좀 취소가 됐었고요. 민주노총 4월 26일 날 산재추모 주간으로 해서 산재추모 주간을 진행을 했고 5월 1일 민주노총 노동절대회, 민주노총으로는 가장 큰 행사인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도 노동절 행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했지만 뭐 슬퍼할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미안해할 수만은 없다. 이건 이제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해야 된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5월 1일 날 서울역에서 민주노총은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싸우겠다라는 작년 민주노총 침탈 이후에 민주노총은 확고하게 이제 박근혜 퇴진 구호를 들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때 5월 1일 날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우리의 요구들을 좀 알려나가는 집회를 치렀습니다. 4월 얘기했고 5월 1일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 추모와 애도에서 분노와 행동으로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죠. 이 무렵에 5월 4일이네요. 5월 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을 한 번 더 방문을 해요. 어쨌든 유례없는 참사이고 뭐라도 좀 해주길 바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 책임자로서 그냥 의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공감으로 봐서도 별로였었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해결 1분 1초가 급하다 이 얘기만 맨날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거였었고요. 근데 이때부터 또 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5월 5일 6일 이쯤부터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민주노총을 느닷없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 사건이 뭐였었는고 하니 5월 1일 노동절 대회 때 피켓이 있었어요. 그것이 분노하라 행동하라인가 이런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피켓
시 두 장인가가 그 팽목항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삐라도 아니고 뭐 어쨌든 뭐 슬픔을 넘어 분노로 슬픔을 넘어 분노로였던 것 같네요. 그거를 이제 우리 뭐 조합원이든 누구든 이제 가지고 갔거나 했을 수 있죠. 뭐 근데 그거를 그 TV 조선이 찍어서 특종 뭐 아니 이게 왜 특종이지? 근데 그 다음 날 또 조선일보에 또 나와 또 TV 조선에 따르면 이러면서 막 민주노총을 공격하기 시작해. 그리고 전교조 공격이 들어갑니다. 전교조가 추모 씨가 있었죠. 네. 그 추모 씨 가지고 한 일주일 넘게 울거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7일쯤 KBS 노조에 의해서 이제 폭로가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보도국장 김시곤 씨, 이 양반이 이제 그 교통사고 비교하는 이런 발언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가족들이 KBS에 항의 방문을 갑니다. 네. 근데 문전박대를 당하죠. 문전박대 당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청와대까지 가게 되는. 그 청와대 가고 뭐 이런 이야기는 아까 우리 아버님 이야기 잠깐 아프더라고요. 네. 그 얘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하셨죠. 그리고 네 어쨌든 언론 정부는 5월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시민사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그 사고가 워낙 좀 충격적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5살짜리 애가 하나 있는데 4월 16일 이후에는 집에 들어가서 애를 봐도 눈물이 나는 이런 이상한 미안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마음들이 좀 많이 좀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5월 초에 이제 안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촛불을 처음으로 맞아요. 안산 고등학생들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안산 그 무슨 광장에서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안산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대규모의 잊지 않겠다라는 촛불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5월 10일 날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안산 그 광장을 꽉 채우는 촛불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유족분들이 되게 조심하셨던 건 뭐였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될 건가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다른 일 같았으면 바로 대책위가 구성되고 했을 텐데 이번 건은 그러지 못했고 그 세월호 참사 관련된 대응을 하기 위한 원탁회의가 이제 5월 15일 날 처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5월 15일부터 해서 원탁회의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국민대책회의,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800여 개 단체가 모여 있는데 이제 5월 22일 날 출범하게 되죠. 그리고 5월 17일 날 청계광장에서 이제 3만 촛불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5월 13일 날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 사퇴 촉구하는 교사 선언이 있었고 그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청계천에서 시국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명도 받았고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한 나라,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들 그리고 민주노총에 가해지는 많은 탄압들에 대항하기 전교조, 의료민영화, 공무원 등등 해서 우리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시국농성을 진행했고요. 5월 24일 날 이제 청경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고 이날 이제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청와대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 촛불이 이제 청와대로 대규모로 되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이때 이제 한 30여 명이 예능이 됐고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이 이제 구속돼서 아직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5월까지 정도는 이 정도로 우리 방송이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듣는데요.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한번 정정해드릴게요. 5월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교사 43명이 실명으로 대통령 사퇴 촉구 선언을 하죠. 이분들 지금도 수사받고 있는데 이건 민주노총이 한 건 사실 아니고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4월 중말 무렵부터 이 청와대 게시판이
2008년 광우병 촛불 때의 아고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유명한 감독님이 이런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글도 쓰고 또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침묵 행진도 사실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도 하고 뭐 유모차 행진 이런 것도 아주 드물게 청와대 게시판이 활성화된 이런 사례라고 합니다. 6월달이 정치적인 것들을 보면 이제 지자체 선거죠, 아무래도. 지자체 선거인데 뭐 이런 평가는 여러 가지 합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에 에너지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우려했었죠. 그러니까 뭐 사건이 커지길 바라지는 않잖아요.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런데 6월달에 지자체 선거가 있고 또 6월 중순부터는 또 월드컵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가 묻히지 않을까 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자체 선거에서도 진보 교육감들이 제기한 부분들이 생명과 안전 이런 것들 여야가 누가 이겼는지 이런 건 참 별 관심이 잘 안 가고 참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이더라 이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4월 27일 날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했는데 안대희라는 분이 등장했다가 뭐 쑥 사라지고 이제 6월 달에 문창극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사퇴하고 결국은 정홍원 총리가 사상 초유의 이걸 2차 방어전 성공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던데 유임하게 되는 이런 일. 그 당시 이제 유임되면서 제가 되게 진짜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기사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은데요. 왜 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제 아까 이제 아버님 학살이라고 표현하시는 벌어지고 나서 대책이라고 내놨던 게 뭐 수학여행 가지 금지하겠다, 해경 해체하겠다 이랬잖아요. 이제 정홍원 총리가 다시 하게 될 때 해경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홍원도 복귀했는데 우리도 이제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언론 쪽을 보면요, 이른바 이제 김시곤 망언 파동이 청와대 항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노조가 파업을 합니다. KBS에는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가 있고 또 상급단체 없는 그냥 KBS 노조가 있습니다. 이 두 노조가 같이 파업을 하죠. 근데 이것도 한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기란영 사장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꼬박 한 달 만에 6월 4일 날 사임한 게 아니고 KBS 이사회에서 해임되죠. 뭐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또 근 한 달 만에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어 있긴 한데 이사회 결정이 하거든요. 이분도 또 좀 노조나 KBS 구성원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받는 분은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6월달 가족분들이나 뭐 사회적으로 보면 6월달은 월드컵 기간이기도 했고 월드컵 때문에 많이 좀 걱정을 했었고요. 6월달은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었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3일 49제도 했는데 그때보다는 유가족분들이 직접 거리에서 서명을 받게 되는 아까 이제 아버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족분들이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천만 서명운동을 진행을 하셨고 이게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됐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이 됐었고 뭐 대학생들 또한 뭐 릴레이 시국선언을 좀 해왔고 매주 토요일마다는 세월호 관련된 추모촛불 그다음에 분노 슬픔을 넘어 분노를 펼칠 수 있는 싸우겠다라는 주제를 계속 좀 벌여왔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6월 28일 민노총 이제 청걸기를 청계광장에서 진행해서 다시 한번 이제 청와대 행진을 시도했고 이때 이제 뭐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물대포 회산하는 과정에서 물대포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월별로 듬성듬성 짚어봤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팟캐스트 방송이고 1시간 반 요렇게 정해져 있고 토요일 방송 되지 않습니까? 우리 좀 기존 매체들, 언론들이 24일, 100일에 맞추어서 그야말로 100일 동안 무슨 일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좀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얘기해 보고, 이제 앞으로의 일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방송되는 날 기준 19일이 되겠죠. 네. 청계광장 집회가 있고, 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이 있고, 24일이 100일째 되는 다양한 준비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설명해 주시죠. 일단 18일부터 지금 이제 무기한 동조단식이 들어가고요. 어제 이제 가족분들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국회에 계신 분들은 좀 국회에 계속 유지는 될 텐데 국회보다는 광화문으로 아마 집중해서 뭐 단식과 더불어서 지지하는. 그렇겠네요. 하긴 국회가 뭐 임시 국회 또 소집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네. 그래서 18일부터 지금 뭐 각계각층 대표 한 100명 정도라고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외롭게 싸우는 유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목표로 해서 무기한 단식을 이제 동조 단식을 단식 진행하게 18일 오전부터 18일 오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됐고 19일 날 오늘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4시부터 이제 청계광장에서 관련된 가족 대책위 주최 차원으로 해서 시청에서 진행하고 광화문으로 오게 되는 이런 일정들이 좀 준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2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민요총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궐기 동맹파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광장에 5만 이상의 민요총 조합원들이 모여서 이 생명과 안전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뭐 신수영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을 위해서 민요총은 최선도에서 싸우겠다라는 걸로 7월 20일 동맹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이 세월호 100일째인데 이때 팽목항에 여전히 한 10분이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팽목항에서 0시에 100일 되는 0시에 팽목항에 가는 일정이 있고 서울에서는 대중 가수들 그리고 이 문제와 이 참사와 관련돼서 공감하고 아픔 나누고 싸우겠다고 하시는 여러 문인들 뭐 연예인분들이시고 시민들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시청에서 대규모로 7시에 뭐 문화제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게 뭐 우리가 참 이런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플래시몹, 예를 들어 4시간 16분 동안 뭐 같이 해보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100일째 되는 날 4시 16분에 일제히 경적을 울려보자. 혹은 뭐 문자를 보내보자. SNS를 해보자.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어쨌든 19일 토요일 집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 얘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신승철 위원장님 호소 말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법을 모른다면서 아이들이 안산에서 서울까지 1박 2일 동안 걸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걷는 아이들을 위로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는 두 분의 부모님은 응급차에 실려서 나가셨습니다. 보수 언론은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며 책임 소재를 흐리지만 명확히 새누리당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으며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특별법을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례가 없는 비극입니다.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전례 없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유병원 한 사람을 잡겠다고 군대를 동원하고 전 국민 반상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법만은 전례가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국회는 한사코 싫다는 돈과 특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알아서 할 테니 또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은폐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데 정부 여당은 권력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이들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친모의 보고를 받았던 청와대가 그랬고 진상규명특별법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이 그렇습니다. 이건 탐욕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국가가 없었습니다. 이제 희생자와 피해 가족들의 국가는 국민이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자들의 국가는 아이들을 침몰시켰지만 국민은 진실의 침몰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출에 응답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침몰할 위기에 처한 진실을 구조해 주십시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진실 또한 국민의 힘으로 규명돼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제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돈벌이를 위한 골든타임은 있어도 생명과 진실을 위한 골든타임이 없는 이 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이 나라에선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민주노조를 인정해달라며 죽어간 노동열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 모든 생명의 존엄을 위한 투쟁은 무엇보다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윤이 우선이라는 선전은 가장 탐욕스러운 정치입니다. 정치 투쟁을 외면한 목소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단협 투쟁으로 보수 정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치적이지 말라는 것은 정치를 독점하려는 자들의 기만적인 선동입니다. 강력한 정치 투쟁만이 노란 리본의 약속을 매듭 지을 것입니다. 생명 존중과 평등을 위한 동맹파업에 함께해 주십시오. 민주노총은 2월 22일 동맹파업에 나섭니다. 강력한 결속과 정치 투쟁만이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집단적 가치가 무엇인지 외칠 때입니다. 1%가 만들어낸 물욕의 가치에서 탈출해 생명 존중과 평등 한 99%의 민중을 위한 집단적 가치를 위해 행동합시다. 저들이 우리를 개조하도록 내버려두지 맙시다. 국민의 손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국가를 개조합시다.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으며 우리가 앞선다면 변화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동맹파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22일 날 우린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가 얘기해 주시죠. 뭐 통상적으로 이제 뭐 노동조합의 총파업이라고 하면 이제 현안 문제, 사업장의 현안 문제들이나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들을 주로 해왔지만 이번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4월 16일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민주노총 또한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이제 그 지역 순회하면서 유족분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노동자들은 하루 8명, 한 해 2,400명 정도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나라잖아요. 이게 이제 OECD 국가 가운데서는 사망사고가 1위인 나라고, 뭐 스웨덴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이게 뭐 말이 되는 일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쨌거나 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제 원인들을 이제 제거하나, 그러니까 뭐 민영화, 산재 처벌 강화나 뭐 안전 외주 금지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참사가 벌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영화나 비정규직 문제도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영화 반대의 내용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어쨌거나 뭐 핵심적으로 민주노총이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것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는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도에 싸우겠다라는 걸로 해서 규제 완화, 민영화 중단, 뭐 비정규직 철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들을 가지고 동맹파업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총궐기 동맹파업으로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민주노총 홍보실장으로서 과장하거나 또 주관적인 얘기만은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얘기만은 조금 주관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단히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대하면서 좀 특정 측면에서는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일부 합니다. 왜냐하면 4월 16일 참사가 벌어지던 그 시간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규제 완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몇 달째 그 얘기만 했던 겁니다. 규제 완화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러고 나서 지금 유병헌한테 모든 책임 돌리잖아요. 네. 특별법 유병헌 잡겠다고 군대 동원하고 반상회하고 이러면서 왜 특별법은 못 하겠다는 것이냐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민주노총 노동절 6대 요구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좀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만의 요구일까? 아니죠.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해도 된다. 네. 저에게 남긴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래서 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규제 완화, 뭐 각종 원인이 되고 있는 규제 완화 사건이나 민영화가 중단돼야 되는 문제, 뭐 비정규직 철폐 문제 등등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민주노총한테 노동자들에게 남긴 과제들은 되게 막중하고 이런 민주노동자들에게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는지 우선적으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족분들에게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슬퍼하시는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민주노총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닐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랜 기간 싸워야 되는데 지치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민주노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일 민주노총 동맹파업이 4시부터 집회를 하고요. 이게 아마 우리 한 5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처럼 파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노숙가 아예 뭐 밤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으로서는. 그래서 퇴근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뭐 민주노총의 요구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민주노총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정치 파업입니다. 정치 행위이고요. 예, 거기에 따른 책임 민주노총이 다 집니다. 안전한 생명의 존엄을 위해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또 지금도 단식하고 있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과 마음이라도 보태 주실 분들 22일 직접 오실 분들은 아마 시청광장에서 진행하고 단식하고 계신 유족분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으로 오시면 퇴근 이후에 오실 수 있으시면 많은 좀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22일에서 24일까지 이어지는 뭐 100시간 행동 이런 것들도 있던데 준비된 혹은 확정된 계획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도고요. 이제 정확하게는 100시간 행동 관련돼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팽목항에 방문하는 일정들이 주요하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식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유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조마조마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오늘 청계광장 촛불 집회 오시면 저희들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는 사실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확정된 것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네요. 죄송하고요. 오늘 촛불 집회 오시면 자세한 확정된 계획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 1시간 반 가까이를 신석구 연수대 사업국장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처음이실 텐데 어떠세요? 얼떨떨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다음에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다음 출연을 또 노리고 있다는. 근데 근데 유족분들의 얘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팟캐스트를 비롯해서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계시니까요. 이분들이 케이스들이 워낙 또 다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은 좀 꾸준히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언론의 잘못도 있고 또 이 유가족분들, 가족분들이 그 언론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거나 또 정작 알려져야 될 것들이 알려지지 않거나 또 쉽게 끄집어 내놓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선정적인 팟캐스트 방송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어쨌든 기회가 되면 그야말로 가족분들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 털어놓을 수 있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신석호 연대사업국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청계광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개최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노총은 다음 주 화요일 22일에 생명과 존엄을 위한 동맹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24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하는 다양한 행동이 진행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생명과 존엄을 위하여 함께 합시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홍보실장 정호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지 말아줘.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